금리는 쉽게 말해 돈의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자가 돈의 사용료이고 이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 이자율이며 이를 금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잖아요.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우린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거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돈을 빌려줌으로써 얻지 못하는 대가를 이자로 받는 거죠. 그럼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를 왜 주는 거예요? 우리 돈을 보관해 주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행이 우리 돈을 보관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이용해서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투자를 진행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의 사용료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금리, 기준금리, 시장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이런 건 다 뭐예요? 우선 정책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라고 해서 정책금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높이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낮추는 식이죠. 그런데 이 정책금리가 다른 모든 금리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서 기준금리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행을 가서 숙소를 이용할 때도 기본 요금이 있고 조식을 추가하거나 인원이 추가되거나 하면 비용을 더 받는 것처럼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대상, 목적, 시장 등 일정 기준에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금리들이 시장금리, 대출금리, 콜금리 등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물가와 통화량을 조절할까요? 지난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당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하고 경기가 어려워지자 2020년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고 재난지원금 등 많은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은행 예금 이자만으로는 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있던 돈을 찾아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 등의 투자를 진행했고 기억하시는 대로 부동산, 주식 가격은 폭등했고 물가 역시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붕어빵 한 개에 1,0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지자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2023년 현재는 3.5%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자 이자가 부담된 사람들은 대출을 줄이게 되고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은행에 대출을 갚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이자를 많이 주니 사람들은 굳이 돈을 찾지 않고 돈을 은행에 예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있던 돈들은 다시 은행으로 흡수됩니다.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장에 풀려있던 돈을 은행으로 예금하게 함으로써 다시 흡수하려는 것이죠. 시장에 있던 돈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는 점점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금리를 통해서 물가와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